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문각에서 지금 행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방문각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EBS에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쭉 행정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5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급이 이제 과거의 행정고시입니다. 지금 이제 7, 9급까지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을 왈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의학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 바로 의학이잖아요. 간단하게만 써보겠습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 이게 이제 의학이고,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죠. 근데 의사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 처방전이죠. 그래서 내가 눈이 가렵다 그러면 안과 의사가 뭐 닭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다 해주잖아요. 행정학은 어떤 과목이냐면 이거는 사회의 병이에요.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사회의 병이라는 게 사회 문제 같은 겁니다. 그럼 사회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을 우리가 관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관료가 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속 관료들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 이것도 사회 병이에요. 그러면 바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에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되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들이 잘못된 정책을 쓰게 되면 사회 병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그럼 행정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 봐보겠습니다. 의학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 이런 거라면 행정학은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을 바로 행정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의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처럼 행정학은 공무원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학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된다면 행정학은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들로 쭉 묶어져 있는 게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행정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묶어져 있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봐보면, 그럼 이 행정학이 어려운 과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정학은 실제 지금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기를 지금 경험해 왔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또 뭐 과거에는 코로나가 뭐 확산된다든지, 또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든지, 경기 침체에 처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게 이해하기는 대단히 쉬운 과목입니다. 쉬운 과목이에요. 쉽다. 이게 이제 행정학이에요. 지금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지금의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의 정책은 뭐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봤던 뭐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방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가 안정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현실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학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행정학이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행정학은. 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4년에 배울 수 없으니까 의학은 6년을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병들을 공부하고 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재들을 다 공부하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의학이듯이 행정학도 병이 너무 다양해요. 물론 각각의 전문 영역별로 달라지겠죠. 뭐 보건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거고, 또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야 의학처럼 뭐 안과의사, 내과의사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학도 양이 많다는 게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행정학의 출제 경향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정보를 접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국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 9급으로 보면 이 교양 과목을 우리가 일반 과목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 또는 전공 과목. 이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행정직으로 전제하면 행정법하고 행정학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국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건 쉽게 출제하겠다. 쉽게. 일반 교양이 있는지 수준으로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좋은 점수를 얻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점수를 얻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게 지금 국가가 발표한 시험 문제의 출제 난이도를 이미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커트라인이 80점이에요. 근데 이 80점에 3명이 있다. 그럼 누구를 합격시킬 것이냐? 누구를 합격시킨다 그러냐면 커트라인이 똑같은 커트라인에 3명이 있다면 이거 평균은 보지 않고 이 2개의 평균이 높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국가가 아예 발표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점수가 낮으면 절대 합격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렵게 출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부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합격이 절대 안 돼요. 단순하게 앞자 따서 외우고 이거는 행정학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이해는 전혀 안 돼 있고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출제되지 않으면 다 틀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통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과거예요. 과거에 앞자 따서 단순 암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냥 기출지문들 있잖아요. 과거에 출제됐던 지문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해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출지문을 단순하게 암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새로운 지문으로 변형 출제할 뿐만 아니라 행정학 자체가 미국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 efficiency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이걸 능률성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써가지고 출제하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생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출제해버리고 이 똑같은 단어, 이 efficiency라는 단어를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고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앞자를 땁니까? 앞자 따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으로 외웠다가 나중에 생산성으로 출제되면 그럼 어떡할 건데요?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새로운 지문으로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막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안 그러면 행정학은 절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수많은 수험생들을 선생님이 지금 공무원 수업만 20년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5급에 집중했고 거기에서 일타 강사였고 그리고 이제 7, 9급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수험생들, 합격생들을 길러냈지만 이해 없이 공부해가지고 행정학에 좋은 점수를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애는 4년을 떨어지고 선생님을 알게 돼서 찾아왔는데 상담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은 애가 아니죠, 과거에. 근데 그 친구는 앞자를 200개를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좋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했던데 기본적으로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는 애들은 뼈대가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어를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한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무조건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과목도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과목은 그래도 한국사나 이런 것들은 용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또 시대 순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공부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면 행정학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학습법으로 들어와서 봐보면 방금 선생님 강조했던 것처럼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은 행정학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비교 중심 학습.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학은 항상 비교를 통해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행정 이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러면 정치행정 이론론의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답을 만들어요. 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거기에 거버넌스와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틀린 답은 뉴 거버넌스를 집어넣어서 답을 만들어내고 항상 비교되는 개념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론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잘 안 보여도 이것과 관련된 비교 이론을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아, 이 비교 이론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교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학자들은 전부 다 비교되는 것은 표로 정리가 돼요. 표로 정리를 해야지 딱 비교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로 학습하는 게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정학의 핵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이 행정학의 핵이라는 책이 요약서인데 이게 행정학의 전체 내용을 다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고 합격한 애들 대부분 거의 합격생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이 책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이거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돼 있는 거고 모든 게 표로 딱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는데 그 정리는 이 책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의 핵으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수십 년 동안 행정학의 출제 경향을 쭉 파악해가지고 행정학은 90%가 비교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비교 개념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가장 점수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 중심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문제 중심의 학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수험생들이 있냐면 아 이거 내용 공부하고 나중에 이거 2달 내용 공부하고 2달 후에 문제 풀기 시작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합격을 엄청나게 늦추는 방법이에요. 공부할 줄 모르는 수험생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당장 이 수업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봐야 돼. 왜 이게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수업 들은 내용을 복습을 하잖아. 문장으로 읽었잖아. 그리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첫째,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 부분들의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내용을 내가 복습했겠죠. 그리고 그걸 문제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들이 계속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문제를 풀게 되면 집중력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책을 읽잖아요. 이럴 때는 머리는 딴 생각하고 손은 깜지 쓰고 있고 그리고 눈은 글자를 보고 있고 머리 안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중력이 배가 되는 거고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1시간 그냥 책을 읽는 거하고 1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것은 그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요. 엄청 집중력 있고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란 거죠. 어떤 게. 아, 이 수업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왜? 문제로 출제됐다는 게 그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게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야기했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문제로 풀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 내가 공부할 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막 능률성, 생산성, 효율성 이렇게 표현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뭐야? 응용력.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응용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부했으면 오늘 수업 시간에 5페이지가 나갔다면 이 5페이지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용만 공부하는 수험생들하고 문제와 같이 공부하는 애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딱 한 번 수업을 듣고 이래독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해요. 모든 수업. 선생님이 진행하는 모든 수업은 다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오늘 수업 했죠. 그럼 그 다음날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때 했던 거, 이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습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복습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수업할 때는 또 이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걸 OX 테스트로 할 때도 있고 사지선다로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딱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누적 학습은 선생님이 모든 과목에 적용하라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소개하는 방식이 3일 누적 학습이에요. 그럼 3일 누적 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수업을 듣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건 당일 복습을 해야 됩니다. 당일 복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당일 복습을 전제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이 안 되고 수업만 막 주구장창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수업을 듣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당일 복습할 때 선생님 뭐까지 하라 그랬어요? 문제까지.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서에, 기본서에도 옆에 OX 문제로 쫙 이렇게 돼 있고, 행정학의 핵이라는 책도 옆에 OX 문제로 전부 다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반드시 그 파트를 공부할 때 풀어봐야 될 문제로.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해야 돼요. 전날 복습 하고, 그리고 뭘 해? 당일 복습하고, 이렇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전전날 거 복습을 하고, 전날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당일 복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띄면 돼요. 이건 벌써 3번 봐진 거잖아요. 이거 떼고 이렇게 3일치를 묶어가지고 복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전날 거, 전날 거, 당일 거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됩니다. 전전날 것은 이때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줄친 거,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 딱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는 5분에서 10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거 열심히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줄쳤던 것 중에 빠르게 읽어보거나, 그 다음에 틀린 지문들 한두 문제 있다면 그거 빠르게 푸는, 그러니까 5분 이상 가면 안 돼요. 아니 10분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길게 해도 20분이에요. 만일 내가 행정학을 복습을 한다 그런데 1시간 30분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가 1시간 10분이 가야 되고, 전날 거, 전전날 거 복습하는 것은 이미 전전날 열심히 했던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까먹지 않아야 될 것들, 줄친 것들 빠르게 눈에 익히고, 그리고 틀린 문제만 딱 점검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꼭 행정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이걸 습관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고 합격한 애들 합격기 읽어보면 저걸 가지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서 뭐 8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선생님이 알려줬어도 실천하는 학생이 있는 거고 실천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거고, 이 차이지. 실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꼭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남들이 1회독 할 때 나는 3회독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 커리큘럼을 보면 7월 이 행정학이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이 많고, 그리고 양이 많은데 또 이해 중심으로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행정학을 지금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7월달 개강이 행정학 1파트예요. 행정학이 7개의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론하고, 그 다음에 한류론하고, 그 다음에 정책학하고, 이걸 이제 7월달에 이틀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는 강론 파트로 조직, 인사, 재무, 지방 이걸 이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매일 시험 보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완벽하게 행정학이 정리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강되는 게 오리론 강의가 있는데, 오리론 강의는 이거 넉 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개강하는 행정학의 핵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었던 사람들도 이걸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 나가고, 이걸 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이걸 정리를 해 나가서 표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강의가 이제 행정학의 핵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11월 달에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때는 내용 공부만 하고, 이때도 내용 공부만 하고, 기출문제 이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못 따라가요.
기출문제가 워낙 양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학은 한 번도 시험 과목에서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묶어져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해도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때 선생님이 문제 복습형으로 계속 문제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20% 기출문제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매번 시험을 보면서 합니다. 여기도 한 30% 채워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40%에서 50% 기출문제가 소화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50%를 채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다 채운다. 이때는 내용만 하고 나중에 이걸 다 채운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풀이 시즌이 들어오면 5과목의 기출문제가 들어가는데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이걸 여러분들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까지 다 뭘 해야 돼? 각 5과목을 수업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OX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놓고 있어야지 한 50%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그 기출문제를 다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가야지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기출문제풀이까지가 올해 딱 진행이 되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선생님은 반드시 이걸 들으라 그래요. 이걸 행정학 핵 강의하고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항상 선생님이 적중률이 90% 이상이에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1000문제로 돼 있는데 이 1000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9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적중률 90% 이상이야. 근데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쉽지 않냐? 이해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풀 수 없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문제집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아무것도 이해 안 돼 있는 애가 이 문제집을 1000문제를 외운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행정학의 핵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적중률 높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95점, 100점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의 문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20문제씩 계속 시험을 보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핵은 이 핵을 마지막에 시험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강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새로운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행정학 핵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험 막판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최신 법령 특강 같은 것은 행정학은 법령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령은 매번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11월 달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러니까 시험 막판에 가서 바뀐 법령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행정학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법령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게 최신 행정 법령 특강입니다. 예. 그 다음, 지방자치로는 7급 수험생들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학 학부 모의고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목요일날 야간에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는 강의가 바로 행정학 학부 모의고사예요. 선생님,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하겠죠. 야간에. 근데 이제 시간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런 7월달, 9월달 이 수험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수험생들의 진도에 맞게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 목요일 학부 모의고사. 직접 참여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강의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듣는 분들은 유튜브로 무료로 들을 수가 있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7월달에 공부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학부 모의고사를 같이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했던 부분들의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 결국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 하이패스 행정학이 이제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행정학의 핵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이패스 행정학으로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갈 때는 행정학의 핵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95점, 100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행정법 행정학에서 95점, 100점 나오면 어떤 시험에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조금 이렇게 난이도를 낮게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실력 격차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법, 행정학은 실력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법, 행정학의 학습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